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한 좋은 조건은 뭘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세요. 그래서 트럼프의 스피치를 또 살펴보면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깊이 휘말리고 싶어하는 생각은 없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제가 볼 땐 적정하게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 1차, 2차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일도 그닥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1차보다는 좀 더 괜찮은 뉴스가 나올 것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호르무즈 해협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2차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런 사이에서 변동성이 발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장이지 시장에서 도망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 주식시장의 평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 항상 어떤 내용들이나 목표 또 이슈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테마주 위주로 다 거래를 하다 보면 한번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하죠. 물론 우리도 항상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손은 안 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20% 정도는 조금 빌빌하다가 나중에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마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어요. 보통 한 달 주기, 두 달 주기, 세 달 주기 어떤 건 1년에 한 번,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테마주에 접근하다 보면 큰 또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은 좀 가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흐름을 좀 타고 가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가 6,300 근처에 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밸류에이션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자, 수급이 어떻게 쏠려 들어오는 건가? 그 수급 현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느껴가면서 거래를 해 나가야 되는 또 노하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로보티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익 어떻게 잘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8%에서 한 대략 보면 10% 정도 사이에서 마무리가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죠. 어쨌든 로봇 관련된 부분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 하나 풀어내고요. 또 나머지 또 로봇 관련된 종목이 또 한 두 개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또 현금을 동원해서 또 살려줘야 되는 그런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에서는 또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 100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4월은 21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진행되면서 지난달보다 수익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러냐면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경험치들. 그래서 똑같은 예를 들면 숫자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한 번씩 하면서 경험을 해 나가다 보면,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들이고요. 계속해서 한 번 크게 데미지 먹은 것들 때문이라도 계좌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 시간이 좀 걸려요. 한번 데미지를 한번 크게 먹은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개월 정도는 한번 특히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 그런 사이클을 가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가 불안한 시장에서는 한번 데미지 먹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바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더 우선적으로 더 해결해야 되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 움직이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땐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 눈치 보면서 시작되는 차익물 같은 경우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요. 오늘하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그럴 거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결과물에 따라서 또 다시 또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장이나 안 좋은 장이나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현금 비중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익을 갖다가 올라오는 종목도 수익 만들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50%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그 어떤 장에서도 대부분 또 살려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용기, 또 아니면 또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시장하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재미있게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핵심은 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잖아요. HBM, TC번도 관련된 글로벌 1위로서 좀 더 이제 고사양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HBM, 뭐 4, 뭐 5도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TC번도. 그런데 그동안은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위주로 거래를 해왔다는 것들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하고도 상당히 친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들은 소식에는 한미반도체 이제 식당이죠. 거기를 삼성 관련된 회사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 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껴버리고, 그죠? 거긴 또 표현을 갖다 식당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뭐 HBM 관련된 제작을 할 때 결과적으로 한미반도체랑 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들. 그런다 한들 또 뭐 반도체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은 업황이 좋기 때문에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고, 자,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떤 차익물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살짝 올라오는 부분과 눌리는 수렴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우리가 여기는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던 게 저는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우리가 못 잡고 가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쪽 구간에 들어설 때, 즉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 사이 들어오는 구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 저는 들어올 것 같아요. 언제요? 그냥 5월 달엔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진도가 앞으로 고고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따라잡았자 먹을 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눌려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트레이딩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게 많이 올랐지 않냐, 밸류가 높지 않냐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밸류 가지고 계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시중에서 보면 ETF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ETF 자금들의 성향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패시브 펀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뚝심이 강한 펀드의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물론 개인 간 거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펀드 형태로 된 ETF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는 좀 더 답답한 자금이죠. 우리보다는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자금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또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 보통 보면 이제 뭐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반도체를 빼겠습니까? 안 빼겠습니까? 빼지 않죠. 자, 일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원희가 IPS,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포지션이 높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제가 볼 땐 HBM 관련된 부분에서 그 뭐 사실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가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이 녀석도 꼬꾸라질 만한 사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간만에 여러분들에게 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지금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도 SMR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 또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태용도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BHI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태용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들입니다. 사실 주가 위치적으로 충분히 또 거래해 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요. 이슈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이 쿼터부터 수익성도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이제 생산 직경이라는 이게 사실 여기 이제 뚜껑 같은 건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이제 주문 생산하는 곳인데 요게 이제 지름이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단가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보다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YY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0% 이상 나온다라는 것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게 올해 내내 진행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이제 이슈가 지금 그러니까 선반영에서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캐나다, 미국, 일본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혹시라도 중동 쪽에서 또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원전 EPS 기업이죠. 예,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잘 이야기를 드리진 않는데 태원 같은 경우는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여기 지금 저는 항상 보면 이 EPS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EPS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예상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만 가지고도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실적 부분도 보면 여기 이 쿼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난해 적자 떨어졌다가 1분기도 괜찮았다가 2분기는 폭발적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자.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럼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죠. 자, 이 이슈를 갖다 우리가 타고 가지 않을까. 근데 업황은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 물량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49,900원에 우리가 어제 진행을 했는데, 아래쪽은 열어두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지지한 라인은 이제, 그러니까 매크로 가자. 전쟁 터지고, 뭐, 연병하고, 뭐, 이렇게 한 날이 여기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자, 이때를 생각을 해보면 45,000원까지는 열어둘게요. 근데 뭐 우리가 비중 10% 실은 거니까, 이 아래쪽으로 왔을 때는 너무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이쪽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설정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좋은 날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경우 파이팅이 아주 넘치는 주가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봐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 이 주가 승타였어요. 근데 500%잖아. 그건 좀 생각해줘라. 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주가는 100% 올랐습니다. 그 점만 생각해보고 나서 한번, 뭐, 그 아래쪽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올해만큼은 정배열로 가는 그런 형태다.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에는 뭐만 조정이 들어왔을 때만 공략해주면 아주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 매크로 현황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위로 뭐 15만 원 가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버퍼링이 훨씬 더 크다는 뜻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쪽의 취지에서 이제는 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된 스페이스X 납품하는 거래처가 우리나라에서 HVM과 스피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요 종목 갖고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거래했었는데, 요번에는 HVM은 조금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조금 아래쪽에서 기다리면서 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딩 포인트로 요 종목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요. 좀 더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44,550원. 여기서 매수한 게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 라인을 갖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버퍼링 있잖아요. 이 종목이 더 커요. HVM보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걸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참 기다리다가 일찍 정리하고 나와서 이걸 못 즐겼었는데, 좀 몹시 저도 앵글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뭐 지난해 복수열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복수열전은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또 이 종목에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다. 위치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내려봤자 뭐 제가 볼 때는 뭐 4만 1,000원, 4만 2천원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올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럼 뭐 아래쪽에 한 번 더 비중 잡아주면 됩니다. 현재 비중 10%니까 우리가 한 10% 플러스 시켜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번에는 더블 데크로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HVM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모니터링 삼아서 HVM도 같이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현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현대건설인데, 이 현대건설 거래하실 때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여기다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이 자리만 보세요. 여기 언제라고요? 예, 3쿼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쿼터 가는 과정에서 현재 주가 목표 평균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21만 원 찍혀 있다는 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한 17만 원 선이잖아요. 조금 높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분명한 것들은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 이슈도 있다 보니까 계속 수급이 쓸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그 어떤 사율도 그 어떤 종목 좋은 종목도 한 번 정도는 뭔가 눌림이 들어온다. 그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모니터링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당장 살 것도 아닌데 왜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우리가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놔야 되죠.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세 번 거래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 어느새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중간중간 우리가 들어서. 이게 빨리빨리 올라가는 것들, 새로운 신생 테마가 생기는 것들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려니 하시고 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수익은 또 만들어내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눌림이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는데, 이건 22 이동평균선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높아요. 지금 17만 8천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7만 원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본 수익률 정도 측정을 해도 20만 원 넘는 건 그거는 다른 차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빨리빨리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장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5월 장세 부분에서 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날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장대 치고 올라간 것들, 이게 뭡니까? 뭐죠? 종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협상 결과가 만약에 좋다라고 한다면 치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뭐 버려야지. 뭐, 우리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뭐 아쉽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리수를 더 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일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떨 거야, 내일 모레. 그러면 다시 아래쪽으로 누르고, 저는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으로다가 올라온 1번 시그널은 나왔어요. 눌림 들어오죠? 그렇죠? 여기 20일 라인 여기서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2만 2천 원 여기서 비중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한 21만 원 라인일 겁니다. 이 라인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3,500원 정도 남았는데 그 라인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한다? 예, 비중 5%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요 라인이다. 요 라인에서 여기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코스피 200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수를 갖다가 매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기본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고 거래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주시고요. 글쎄요, 우리가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수익 나오는 것도 수익 내면서 모니터링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대응하고 악재가 나왔을 땐 적극적으로 현금 동원해서 눌린 종목들 공략해주는 그런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